여우창문. 여러분들은 여우창문이라는 주술을 아시나요? 여우창문은 양손의 손가락을 정해진 모양으로 깍지를 끼고 그 틈으로 들여다보면 보통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술입니다. 보통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던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아우라라던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같은 반의 친구 M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여러가지 주술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남자애랑 이어주는 주술이나 싫어하는 애의 성적이 나빠지거나 주눅이 들게 만드는 주술, 손가락을 얹은 동전이 스스로 움직이며 질문에 대답해주는 주술 등 책이나 인터넷에서 알아낸 주술들을 같은 반 여자애들에게 자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의 일입니다. 그녀가 제자리에 와서는 새로운 주술을 배웠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번 일지를 쓰느라 몰랐지만 어느새 교실에는 저와 M 두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주술을 배워오면 그것을 친구와 함께 해볼 때까지 계속 권유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물론 멋진 남자에게 고백받는 주술이라던가 용돈이 올라가는 주술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괜찮았지만 스마트폰으로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주술이나 꿈속에 악마가 나오는 주술 같은 건 아무래도 시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같은 반의 여자애들은 누구도 그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저희를 괴롭힐 수 있는 무서운 주술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저 역시도 겉으로는 흥미진진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실험에 강제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됐어? 손가락 끼우는 방법인데 같이 해줄 테니까 잘 봐. 일단 두 손 다 여우 모양으로 하는 거야. 중지, 약지, 엄지를 붙여. 맞아, 그 모양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왼손은 바깥쪽, 오른손은 앞쪽으로 향해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맞아, 그렇게. 그 후에 검지랑 반대 손의 새끼손가락을 겹치고 그 다음 닫았던 손가락을 벌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뻗은 중지와 약지를 반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완성. 여기 가운데 창문이 생겼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자 깍지를 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창문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게 여우 창문이래. 여기로 들여다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인대. 정말일까? 그녀는 흥미로운 듯 말했지만 저는 어쩐지 너무 무서워서 그 창문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7대 불가사의 장소를 돌면서 이 창문을 보는 거야. 무서워하는 저를 외면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시계바늘은 오후 4시를 가리키며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에 땅거미가 내려앉은 가운데 둘이서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장소를 돌아다니고 창문으로 그곳을 들여본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구 M, 그녀는 정말 귀여운 여자입니다. 크고 또렷한 눈과 작은 코와 입, 피부는 하얗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녀의 모습이나 분위기 때문에 같은 반의 남자애들은 그녀를 동경하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여자애들은 그녀가 자신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에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한 면이 있다는 것도요. 그때도 그녀는 평소라면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력과 억지스러움으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당번 일지를 선생님께 제출하기 위해서 교무실로 들렸습니다. 뭐야? 두 사람 아직 남아있었어? 날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돌아가. 담임인 세기와 선생님이 당번 일지를 건네받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과 선생님은 젊은 남자 선생님으로 미남이고 상냥하고 재미있고 농구도 잘해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저와 M에게 다른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게 몰래 사탕을 건네주었습니다. 늦게까지 당번 일지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아마 이런 점이 인기가 많은 거겠죠. 저희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선 후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신발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실내화를 벗어넣고 신발을 손에 든 채 학교 안으로 유턴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하교를 했다고 생각하기 위한 그녀의 작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일 처음 3층의 빈 교실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곳으로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옛날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남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교실들을 보니 슬픈 얼굴을 한 남학생이
멍하게 서 있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교실로는 사용하지 않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커튼이 쳐진 실내는 매우 어두웠고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볼까? 그녀는 얼른 손가락을 이용해 창문을 만들었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도 손가락으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들여다보는 거다. 하나, 둘, 셋! 저는 과감하게 손가락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인 것은 교실 뒤에 길이어 늘어진 책상과 의자들, 낡은 프린트가 붙은 벽과 닫혀진 커튼, 옆에서 여우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 아까와 같은 어두컴컴한 교실 안의 풍경입니다. 특별히 특이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엥? 그녀도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였어? 하고 묻자 아니 아무것도 라고 볼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보통 주술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주 가끔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은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여기는 꽝 같아. 다음으로 저희는 4층에 있는 음악실 앞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벽에 붙어있는 베토벤의 그림이 사람을 노려본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실에서 합창부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대회를 위해 연습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술을 해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음악실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체육창고는 농구부가 체육관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방송실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구 교사의 1층 구석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유명한 화장실에 하나코 씨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비추지 않고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불을 켜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구 교사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은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설비 자체가 망가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형광등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아서 그것이 매우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하나코 씨가 나온다는 맨 안쪽의 화장실의 문을 열고서 저에게 여우 창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다. 하나, 둘, 셋! 손가락 틈을 들여보는 찰나 아! 그녀는 뭔가 깜짝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뭔가 보였어. 뭔가 까맣고 흐물흐물한 거 천장 쪽에. 그녀는 처음에는 매우 흥분한 말투였지만 곧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 창문. 이 여우 창문으로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는데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상하다. 뭔가 보인 것 같았는데? 라고 자신 없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다음은 수영장, 여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흠뻑 젖은 수영복 차림의 귀신을 만나면 수영장에 끌려 들어가 버린다든가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아까와 마찬가지로 둘이서 동시에 들여다보자 또! 하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역시 보였어! 까맣고 흐물흐물한 거.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연기 덩어리? 검은 불꽃? 어쨌든 그런 거야.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에서 본 것과 같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녀와 무언가 맞아떨어져서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돌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오늘 당번일지 쓰고 있었던 거 뭔가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박! 갑자기 제가 큰 소리를 내서 이번엔 그녀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미안. 나 오늘 친척들이 놀러와서 다같이 밖에서 밥 먹기로 했어. 빨리 가야 해. 저는 다급하게 사정을 설명했고 그녀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 순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마지막 한 곳은 나 혼자 다녀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매우 놀라서 이제 어두우니까 같이 돌아가자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녕, 내일 결과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학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학교를 쉬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학교를 쉬었습니다.
담임인 세기와 선생님이 말하길 그녀가 감기에 걸려서 나으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방과 후 7대 불가사의 탐험 다음 날부터 사흘이나 계속 쉬다니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여우 창문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봐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평소 가장 먼저 등교하는 저보다도 먼저 교실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괜찮았어? 나는 진짜 틀림없이 내가 입원해 있거나 실종이라도 된 줄 알았지? 그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얼굴은 평소보다 하얗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헤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3층과 2층이 있는 계단 중에서 있는 큰 거울 앞이었습니다. 그 큰 거울은 방과 후가 되면 귀신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울 앞에 있으면 귀신한테 잡혀서 거울 속으로 끌려가고 만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필 그녀는 그 큰 거울 앞에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 여우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공포에 굳어 있는데 손가락 틈으로 보이는 거울 속에는 검은색의 일렁이는 알 수 없는 것이 얼굴 전체를 뒤덮은 키 큰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거 귀신? 거울 속으로 끌려가지 않았어? 그랬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지. 사실은 그녀가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세기와 선생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여자아이가 학교 건물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누구일까 하고 무심코 어깨를 잡았는데 뒤돌아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니 자기 반 학생이라서 2번 놀랐다고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뭐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녀가 3일이나 학교를 쉬었을까요? 그때 여우 창문으로 보이던 세가와 선생님 얼굴은 검은색의 알 수 없는 것이 일렁거리고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봤던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뒤덮여 있던 그 형상이 너무 징그러워서 그걸 본 충격으로 컨디션이 나빠졌던 모양입니다. 잠이 들면 그 얼굴이 꿈에 나오고 가위에 눌렸어.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 기묘한 것을 생각했거든? 그녀가 말하기를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에서 보았던 그 정체불명의 형상이 세가와 선생님의 얼굴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정체불명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닐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상한 생각이긴 합니다. 선생님이 정체불명의 형상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녀는 학교를 쉬면서 엄마와 함께 등교해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애가 학교에 등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어머니는 학부모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교장 선생님은 즉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신이 나왔어? 아니, 나온 건 캠코더. 그렇습니다.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나온 것은 귀신이 아닌 바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누군가 좋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내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교장 선생님은 경찰에 상담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교무실을 선생님들의 책상에 일일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 책상에 잠긴 서랍에서 수상한 메모리 카드와 미사용 몰래카메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아침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가와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인 세가와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가와 선생님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심해서 쉬게 되었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와 M은 다시는 여우 창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